네, 지난 730 재보선에서 이변을 일으킨 분입니다. 치열한 수원벨트 격전지에서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를 꺾으면서 그 대선 주자는 또 정계 은퇴를 선언했죠. 그리고 화려하게 정계 입문을 했습니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이제 의원 축하드립니다. 아직도 어색합니다. 아직도 어색합니까? 예. 기분 좋죠, 그래도. 뭐 안도의 한숨을 좀 쉬었다고 할까요? 네. 그 에피소드 같은 거 없었습니까? 선거운동 하는데 마음고생도 많이 했을 것 같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을 텐데. 선거운동 기간 내내는 제일 힘든 게 이제 잠이 부족한 게 제일 힘듭니다. 보통 평균 한 3시간 정도 자면서 이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제 다니니까요. 그러니까 서서 다닐 때는 괜찮은데 뭐 잠깐 앉으면 그러니까 뭐 엉덩이만 붙이면 막 잠이 쏟아지니까요. 네. 잠을 참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 지역이 원래 김용남 의원의 원래 지역구죠. 그 지역이. 그러니까 남경필 그게 지사 지역구인데 그 지역에서 원래 초중고 다 나온 거죠, 원래. 제가 학교를 거기서 다 나왔습니다. 초중고를. 예. 그러니까 원래 거기가 내 지역구인데 다른 지역 위원장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남경필 지사님을 어떻게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수원에는 구가 없었거든요. 그냥 수원시 무슨동 뭐 학군도 하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구가 나눠지고 나니까 태어나기는 장안구에서 태어났는데 학교는 또 초중고는 다 팔달구에 있는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원시 무슨 동 뭐 이렇게만 구분이 됐는데 지금 구가 생기고 나서 보니까 공교롭게 또 초중고는 다 팔달구 쪽에서 또 졸업을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 다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도 그렇고요. 제 동창도뿐만 아니라 또 지역구의 많은 유권자분들이 제가 나온 학교에 자녀들을 입학시킨 아니면 자녀들이 그 학교를 졸업한 또 유권자분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뭐 이래저래 그런 의원 잘하셔야 돼요. 저렇게 조현용 새누리당 의원 지금 구속영장 청구되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진짜 살얼음판에서 사셔야 됩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이렇게 청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입법 로비 의혹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거부터 얘기하세요. 그 재산 그거 어떻게 된 건가? 그거 시원하게 좀 해요. 지금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인데 제가 이제 실수한 거죠,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아니, 물론 이제 제가 챙겨봤어야 되는데 챙겨보질 못한 거죠. 제출하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챙겨봤어야 되는데 7월 9일 날 이제 공천을 받고 7월 10일이 바로 선관위의 등록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 하루가 안 되는 기간 동안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하는데 후보는 사실 사무실에 앉아서 뭐 이렇게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밖으로 이제 한 분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뭐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서류 작성을 이제 후배한테 맡기고 저는 밖으로 계속 선거운동을 다녔고 그 후배가 근데 별로 경험이 없는 후배였어요. 이제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2012년 총선 출마할 때 냈던 서류를 보고 공시지가만 뭐 바뀐 거를 이렇게 계산해 갖고 제출했는데 저는 이제 제출할 때 제가 마지막 순간에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된 거죠, 그게. 나중에 야당에서 축소 의혹을 제기했을 때 보니까 2년치가 고스란히 빠진 거예요. 재산 변동 내역이. 그래서 근데 그거는 뭐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는 재산이고 제 명의로 등기 다 돼 있고 뭐 임대소득도 100% 다 신고가 돼 있는 재산이라 숨길 수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는 재산인데 그래서 바로 확인해 갖고 처음에는 뭐 야당 측이 축소됐다고 제기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확인해 갖고 이제 바로 선관위 정정 신고를 접수했고 그게 투표소를 비롯해서 이제 거리에 공고문 형태로 이제 정정했다는 거. 정정 신고 내역이 다 붙었는데 이제 그 일은 이제 끝난 겁니까? 뭐 검찰로 뭐 넘겼다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선거 기간 때 상대 당에서 이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를 했기 때문에 뭐 고발장 접수하면 검찰에서는 접수를 하는 거고요. 그 사건이 지금 검찰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지금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만뒀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뭐 크게 이거 왜냐면 과실 귀책 사유는 있지만 그죠? 빨리 정정했고. 아니 그리고 저하고 비슷한 사례가 2009년도에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재보궐선거 때인데 당시에 이제
나중에 민주당에 입당을 하셨습니다만, 한 후보께서 그때는 또 재산이 좀 많으신 분이라 네. 한 17억 정도가 누락이 됐었는데, 네. 그 나중에 이제 무혐의로 다 종결이 됐습니다. 아, 그때. 비슷한 선례가 있습니다. 비슷한 판례가 있다. 예. 예. 판례까지 뭐 법원에 선례가 있다. 예, 네. 검찰에서 종결이 됐기 때문에 예, 선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 때문에 좀 마음고생하셨어요, 조금. 그렇죠. 예. 네. 좀 또 그게 또 막 벽보에 붙고 그러면 신경 굉장히 쓰이지 않습니까? 또 유권자분들께 일단 죄송스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물론 실수가 있었습니다만 뭐 일단 부정확한 정보가 알려졌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제가 법조인 출신인데 그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를 못하고 제출했다는 게 또 그리고 죄송스럽기도 공천도 하고. 너무 늦게 해가지고 급박하게 해가지고 막 서류 내는 것도 하루밖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 등록 사람. 바로 전날 공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등록 바로 전날 공천한 예. 새누리당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야당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하여튼 재보궐선거가 굉장히 어지러웠죠. 자, 이번에 승리 요인은 아무래도 정치 신인 그리고 지역에 내가 뿌리를 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승리 요인이 됐겠죠. 예, 그러니까 승리 요인은 뭐 뭐로 보십니까? 선거 기간 내내 이제 유권자분들께 호소를 한 게 이 지역, 뭐 대한민국의 미래, 그러니까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후보를 좀 선택해 주십사라고 호소를 드렸고, 네. 그리고 이 지역을 떠나지 않을 사람, 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주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손학규 후보가 이번에 정계 은퇴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훌륭하신 분인데. 뭐 정치 경험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선거 기간 내내 이렇게 마주치면서 이렇게 뵈면 네. 정치 신인인 저만큼 겸손하게 유권자들께 또 친근하게 다가가시는 모습을 보고 네. 보고 배울 게 많은 정치계 대선배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선거 다음 날 그렇게 은퇴 선언을 해서 많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때 막 선거 도중에 손학규 후보하고는 어떻게 막 서로 막 헐뜯고 이런 건 없었죠? 예, 후보끼리는 뭐 전혀 그런 건 없었어요. 없었고, 예. 정책 대결 정도도 신선하게 갔습니까? 손학규 후보도 굉장히 양반이시니까. 예. 뭐 서로, 그러니까 또 서울대 선후배고, 예. 그러니까 야당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재산 당에서 누락과 관련해서 거. 이제 당에서 이제 고발장을 접수한 거고요. 뭐, 손 후보님하고 뭐 서로 헐뜯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네. 새누리당 의원총회 가가지고 인사하셨죠? 네. 예. 어떻습니까? 거기 딱 서서 하고 그러니까 이제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제 선거 때는 제가 이런 사람이니까 뭐 뽑아주십시오. 제가 미래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작 이제 당선이 되고 나면 또 기대와 성원에 보답을 해야 되니까 네. 뭐 책임감이 무거울 수밖에 없죠. 네. 이제는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입법기관으로서 똑바로 서야 되겠다. 무언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네. 나 놀러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난 믿어요. 놀러 가려면 딴 데 가야죠. 네, 국회의원이 요금 많이 먹지만 각자 그래도 무언가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우리 김용남 의원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일단 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자 또 그 지역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이제 선거 때 말씀드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보자면 정말 지금 유권자들께서 정치권에 대해서 많이 좀 실증을 내시고 싫어하시는 부분이 왜 뽑아놨더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쌈박질만 하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당리당략에 얽혀서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정말 실무적으로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하는 국회. 그러니까 좀 실무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국회를 만드는데 하여튼 일조를 하겠습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최도란마의 정치평론 아주 똑바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그 정신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 정신으로 하시면 돼요. 정말 제3자 바둑 훈수 두듯이 이제 바둑 직접 두겠지만 그 초심 잃지 마시고 하시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정치 철학 묻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정치인으로서 살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정치인이 된 지 며칠 안 됐습니다만, 생각하기에
대의 명분을 잃으면 정치인은 설 자리가 없다. 국민들께 항상 자기의 입장이나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의 명분을 지키면서도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일하는 국회, 일하는 정치인, 거대한 사업은 아닐지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탬이 되는 일을 하는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항상 명분을 잃으면 그것은 곧 이제 은퇴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손학규 후보야 골리앗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시겠지만 우리 김용남 의원은 다윗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 하면 왕이 아닙니까? 다윗 왕. 원래 그리고 다윗이 이겼잖아요. 네. 돌멩이 하나로 이기는데 하여튼 이 다윗의 정신을 잃지 마시고요. 네. 그 국회에서도 거수게 하지 마시고요. 목소리 똑바로 국민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도 전화하시고. 왜냐면 이게 또 바둑을 직접 두면 훈수 두는 사람 훈수할 때에 봤던 걸 못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항상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네. 객관적으로 자신의 위치나 행동을 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겠죠. 네. 네. 용기 있는 정치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